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세 번째, 조특법 제96조인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네 번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택임대 과세 대상. 두 번째, 주택수 판정 방법. 세 번째,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 과세 대상입니다. 3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 번째,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택수 판정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데요.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의 합의하에 1인을 임대수익의 귀속자로 정하여 그의 소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수익금액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주택임대수익금액은 월세 더하기 간주임대료 더하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을 보면은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를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19년 현재 2.1%를 곱하시고 여기다가 365일분의 임대일수를 곱하시면 당해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19년부터 1주택 이상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고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합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납세자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두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곱하기 1-60%인 40%를 곱하시고 공제금액 4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14%를 곱하시면은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익금액의 1-50%인 50%를 곱하시고 공제금액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14%를 곱하시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액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당기 수익 금액이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소득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해 증빙이 없이도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첫째,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로 당해년도 총수익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계속주택임대사업자로 직전년도 총수익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익금액 곱하기 1-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차감한 비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 두 번째, 계속주택 임대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해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은요, 총 수익 금액 마이너스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차감하시고 총 수익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시면 기준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비나 인건비, 임차료에 해당하는 그 주요 경비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낮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에 의한 신고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는 실제 수입에 실제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다른 업종보다 관련 비용에 대해 사업과의 관련성이 엄격히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전격 증명을 잘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 신고에 의할 경우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급임자입니다. 당해 임대 목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라든가 임차인의 퇴거 시에 그 반환 임대보증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대출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건물 수선비입니다. 임대주택 내부라든가 외부를 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에 관련되어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제세공과금입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중개수수료입니다. 임대중개를 위해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나 세무처리 등을 위한 세무사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건비입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비, 청소 용역 등에 해당되는 급여라든가 상여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복리후생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직원 등에 대한 사대보험료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와 보험료가 있는데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신문, 온라인 광고, 전단지 제작 등에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소멸성 화재 보험료 등이 현행 장부 신고에 의했을 때 인정되는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0% 해당되는 세액 감면을,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75%에 해당되는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일 것. 두 번째,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것. 세 번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할 것.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될 것.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75%에 해당되는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이러한 요건을 하지 못하고 처분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되는데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에 플러스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4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고요. 4년 이상 경과해서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60%에 해당되는 금액과 플러스 이자 상당액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난 1월 9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두 번째,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검증 강화. 세 번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제 도입. 네 번째,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렌트홈, 즉 임대 등록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검증 강화입니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했는지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에 추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되고 기존 등록 주택인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번째, 의무 임대기간의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